네, 오늘 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 주고 있는 미묘한 키워드 변화에 저희와 함께 주목해 보시죠.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스탁 이지은 대표,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주식전략본부장 나와주셨어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 빨간불 유지되는 가운데 코스닥 쪽이 더욱더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뉴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전략 고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가 큰 뉴스, 빅딜, 메가 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이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변화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움직임에 연동해서 전략 변화를 줘야 되는지 이에 대한 고민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사실 저희 제약바이오 하반기에는 이제는 갈까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 대표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뭔가 촉매가 부족하다. 기술 이전이라든가 무언가 이야기가 나와야 더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조언을 주신 바 있는데 오늘 장중에 ABL 바이오가 3조 원대 기술 이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일단 즉각적으로 상한가 진입한 상태거든요. 이 뉴스에 따른 무게감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가 시나리오를 펼쳐서 전략에 녹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오늘 포지션 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오늘 이 소식이 나온 부분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트리거의 역할을 분명히 해준 것은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기도 상당히 저는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또 이 소식이 나왔고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난주 쉬어갈 때 그 흐름과 수급 자체를 제약바이오 쪽이 받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AI 관련주들이 고개를 들으면서 제약바이오주 시세가 이어지지 못하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 아직은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소식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의 시기가 맞는가 보다라고 시장에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형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ABL 바이오 그래프바디 B 관련돼서는 기술 이전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 제약바이오 쪽이 어렵다라고 느낄 만한 부분은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술 이전이 언제 나올까 하다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올해는 이게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만큼 사실 명확하게 이런 타임라인을 가져가긴 좀 어려운 업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언젠간 나오겠지 싶었지만 이게 갑작스럽게 또 나와줬고 이로 인해서 ABL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다른 그동안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던 기업들까지도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소식들이 속속들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와 그리고 기대 심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줄 수 있는 소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특히 오늘 리가켄 바이오가 좀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ADC 치료제 관련돼서 그 전에도 기술 이전을 많이 이뤄냈던 기업이기도 하고 또 ABL 바이오와 같이 올해 우리가 기술 이전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그동안 손꼽혔던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시세가 좀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던 기업들 2025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기술 이전도 그렇고 알테오젠, FDA 승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체질적으로 좀 달라진 제약바이오 기업들이었는데 여기에 다시 한번 기술 이전을 또 던져주면서 시장에서 좀 시나리오 자체가 더욱더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제약바이오 기업들 가지고 계신 분들 ABL 바이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 저는 좀 긍정적인 시각 충분히 열어두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워낙 대형 이슈다 보니까 관련된 이야기 이재규 본부장님과도 나눠볼게요. 이슈의 무게감은 이지은 대표님이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기술 이전 이력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접근을 해야 될지 우리가 뭐 조선, 방사, 반도체에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한번 주목을 받으면 상관없이 정말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초입에 있을 때 타이밍을 다음에는 안 놓쳐야지라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술 이전 기대감 있는 쪽에 들어가야 되는 지금이 그 시기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술 이전을 했었던 이력이 있는 기업들은 그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랩바디 요 B와 관련되어 있는 그 플랫폼 기술 이전은 지금 3회 차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지는 기업들은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제약바이오가 계속해서 못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신고가가 나온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했던 거지 제약바이오 자체가 어그러졌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은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장 후반으로 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여부는 봐야겠지만 만약에 반도체 쪽이 좀 더 눌림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바이오테크 기업 쪽으로 자금이 순간적으로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 위주로 좀 봐보시는 것도 제약바이오를 뭐 100% 보유한다라는 관점은 아니어도 네.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나스닥에 있는 그 바이오 지수 자체가 ET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내가 반도체에 대한 수익 랠리를 좀 누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기술 이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고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우리가 예전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믿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하고 있는 규모를 보거나 계약 상대를 보면은 엄청나게 큰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전통적인 제약사가 아니라 바이오 기업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대형주 단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형주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시가총액 뭐 100위권 안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기술력을 어느 정도 믿어보신다면 지금 바이오테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짧게만요. 바이오테크 기업을 접근함에 있어서 워낙 대형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뭐 상대적으로 뭐 비싸다 안 비싸다 이 밸류를 보고 진입을 결정하는 건 좋은 방법이 바이오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겠네요, 본부장님. 밸류 기준으로 보면 비쌀 수 있죠. 비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향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나 매출단을 고려해 본다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올라오는데 계속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많이 못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좀 걱정되는 게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이 증권 방송에서 제약바이오가 엄청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지. 제약바이오가 이제 어쨌든 우리가 ETF라든지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신고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되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정도 조정을 받다가 이제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내가 무언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시가총액이 3천억이 안 되고 2천억이 안 되는 중소형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이 기업이 엄청난 기술력이 있어 라는 관점으로 분석을 해서 접근해서 종목 자체를 발굴한다라는 관점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뭐 코덱스 바이오라든지 코액트 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타임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ETF 쪽에도 바이오 상품이 있거든요. 네. 거기 종목 구성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타임 포트폴리오 쪽과 코액트 쪽에 대해서도 좀 체크해 보셔가지고 이런 ETF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이것도 또 다른 포인트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내에서 비만 이야기도 오늘 해볼게요. 이재훈 대표님 궁금한 건 저희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강력한 모멘텀이 없던 시절에도 그 시기에도 비만에 대해서는 폭발력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 기술 이전 바이오텍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버리면 그럼 비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의 흐름은 좋습니다. 여기서도 뭐 일라이 릴리가 호실적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펼쳤다라는 데 기반해서 비만 사이즈가 큰 쪽은 좋긴 하거든요. 계속 간다라는 관점도 유효한가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될 가능성도 이제는 있는 위치에 있을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 비만 치료제 시장 관련된 종목군들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를 물론 우리가 비만 치료제 이제 앞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봤지만 거기서 그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제한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한미약품이라던가 일동제약 이런 기업들은 해외로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자체적으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가져간다라고 하면 최근 주투지 바이오도 굉장히 시세 흐름 네. 좋았잖아요. 그것처럼 기술 이전이라는 그런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비만 치료제 안에도 있기 때문에 장기 지속형 주사 플랫폼이라던가 그리고 먹는 치료제, 메시 치료제 이런 쪽으로 기술 이전 모멘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이제 이런 우리가 앞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 갖고 가는 거랑 별개라고 보기엔 어렵다. 그래서 하나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이 연동돼서 흐름이 나오는 이유도 아마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넓히고 호재를 끌고 오고 하면서 계산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의료 AI 쪽도 살펴볼게요. 본부장님과 이쪽 이야기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신테카 바이오가 상한가 직회간 구간에서 오후장까지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AI 유니버스 안에서 의료 AI는 강해요. 뭐 블루오션이다, 성장성 크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오늘 여기서도 상한가 직행한 종목이 나왔다라는 점, 지난주부터 강했다라는 점에 기반해서 의료 AI의 매력도도 이전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 지금일까요, 본부장님? 그렇죠. 일단 주가는 꽤나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뭐 로키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올해 보시면 9월 달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AI 쪽에 대해서 AI라는 그 기술력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에다가 어떤 산업에다가 접목을 시킬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지금 현재는 금융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2030년 정도가 되면 그 AI 쪽이 사용이 가장 많이 되는 곳이 요 의료 AI 쪽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연간 성장률 기준으로 가장 탄력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의료 AI 쪽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그 앞전까지는 반도체를 포함한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것들이 접목되고 있는 분야라고 한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제 이 기업들 중에서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가 굉장히 안 좋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보다는 그래도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좀 매매를 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고 제가 이런 말씀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 가끔 계신데 레포트가 좀 나오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뭐 독립 리서치보다는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증권사에서 나오는 레포트들 같은 경우는 그들이 커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담보해 줄 수가 있거든요. 너무 작은 기업들 말고 좀 규모가 있는 의료 AI 쪽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부터도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두 가지죠. 시장 자체가 무너지거나 제약 바이오가 무너지면 의료 AI도 흔들리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료 AI에 대해서도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에 워낙 재료가 많아서요. 여기서 전략적인 고민들 좀 많이 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 겁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종목의 흐름이 오늘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라기보다는 그 재료 자체를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재는 하락권에서 맴돌고 있는 현재 움직임인데요. 엔비디아와 연동해서 봤을 때 고민거리가 없는지 지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 소프트뱅크가 이야기한 부분 이게 엔비디아 간밤 부담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지분을 전략 팔고 판 다음에 오픈 AI에 투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궁금해요. 엔비디아 쪽에 대한 시선이 변했다라는 우려가 커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AI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니까 괜찮은 건지 이슈의 무게를 지금 어느 정도로 가늠해야 되는지 아직까지도 헷갈립니다.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시장은 좀 다양한 시각을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소프트뱅크가 이런
결정을 한 게 또 네. 실수라는 반응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행보를 보였는데 그 이후에 엔비디아의 가치가 너무나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때도 좀 섣불른 대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좀 마찬가지 반응도 같이 뒤따라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한 이유는 오픈 AI에 대한 지분 투자를 더욱더 넓혀가기 위한 실탄 마련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AI 시장의 성장성 자체를 회수하는 게 아니라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성장은 하지만 이게 자금이 오픈 AI로 원래 투자하던 부분에 있어서 더 넓혀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또 일각에서는 그럼 하드웨어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옮겨서 투자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ABB라는 로봇 회사를 또 인수를 한 부분들로 봤었을 때는 이게 그냥 자금에 대해서 AI 시장 생태계 안에서의 이동적인 부분과 또 오픈 AI와는 스태게이트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엮여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게 버블에 대한 이야기,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더 안 좋은 쪽으로 방향성을 맞춰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문제인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계속 업황에 대해서는 이 AI 키워드 자체에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가져가야 조금 더 신기술에 대한 모멘텀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철 본부장님, 네. 여러 가지 뉴스가 계속 나오곤 있는데 오늘 장중에 나온 CXL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CXL 기반 D램 모듈을 연내 공개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HBM 다음까지 준비를 하면서 더욱더 이 사이클을 길게 할 수 있는 고민을 한다라는 건데 이 뉴스에 대한 반응, 뭐 관련주 소부장단에선 강해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신기술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쪽은 선점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선점을 노리기 때문에 이렇게 네.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CXL 쪽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SK하이닉스가 먼저 시작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HBM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좀 뒤처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CXL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당시 이제 CXL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약간 이제 여러 종목들이 테마성을 가지면서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게 속도에 대해서 속도를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듈 정도 통신 기술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도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CXL이 어쨌든 개발이 돼서 시장에서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기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과거에는 CXL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TLB라고 하는 기판 관련주가 가장 탄력성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뭐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다른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PCB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XL이 나온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생긴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기판을 만드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살짝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반대는 아니지만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살짝 더 메리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보시면 유리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갑자기 변동성이 나오고요. 오늘 뭐 LG전자라든지 GST 같은 그런 액측 냉각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변동성이 좀 나왔죠.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많이 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살짝 둔화되고 있음에도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전 자금이 그쪽으로도 좀 갈 수 있다. 그래서 뭐 방금 전에 지금도 화면에 삼성전기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기도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자금이 퍼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기판 핵심에 두고 어디로 향하는지 계속 지켜봐야 된다. 뉴스 포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봤고요. 오늘 2차 전지도 저희가 키워드로 준비했는데 전체 섹터라기보다는 조금 더 포인트 맞춰서 가려고 합니다. 동박 사병제가요. 지난주와 많이 표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 요인들을 조금 더 봐도 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솔루스 첨단 소재가 상한가 직행한 현재 구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K 동박 그 종목군에 대한 반응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야 될까요? 이재은 대표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컨콜 이후에
시장 반응이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 이쪽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차가웠었는데 이제는 무언가 돌파구라는 시선으로 보아지고 있거든요. 계속 볼 수 있는 이 회로박이 정말 수익성이 그렇게 좋고 전반적으로 수요가 그렇게 부족한 구간인지 첫 번째. 그렇다면 지금 그 촉매가 된 종목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후발주를 계속 봐야 되는 건지 종목에 대한 선택까지 궁금합니다.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종목에 대한 선택은 지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3거래일 연속 너무나 강한 시세를 네, 이어가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지금 이 시장성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키 맞추기가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 상한가에 직행을 했는데 지금은 매매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 이제 추가적인 시세는 그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SKC와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특허 분쟁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아마 이제 곧 결과치가 나올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주가가 조금 더 지금까지 보수적으로 움직였던 이유는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런 노이즈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는 좀 한번 혹시라도 보유하신 분들은 체크해볼 필요 있으실 것 같고요. 일단 이 회로박 관련돼서는 시장에서 지금 딱 시기적으로 굉장히 부각을 잘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있었고 거기에 컨콜 내용에서도 AI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한 2년 정도, 3년 정도는 증설이라든지 투자 쪽으로 집중적인 모습을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제 그런 투자가 빛을 발하는 시기가 딱 도래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북미 시장에도 거점을 마련하고 있고 유럽 시장에도 거점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 시장과 같이 촉발되는 이 흐름 속에서 거점 자체도 잘 마련을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적으로 시장이 그럼 이제는 타이밍이 왔구나라고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긍정적인 쪽으로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기업단에서도 잘 준비를 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인 시세는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가 좋았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몫을 한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그동안 기었었던, 횡보했었던 흐름들이 너무나 오래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 실린 상승세가 탄력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 이 안에서 순환매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오늘 오랜만에 또 강한 거래량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나와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상한가 부분이었던 11,000원대였는데 오늘 돌파가 어쨌든 됐어요. 네. 그래서 내일까지 추가 시세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당분간 시세는 좀 이어지겠다. 다만 추격 매수에 있어서는 물론 힘이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추격 매수에 있어서는 좀 조심하시고 이렇게 동박 관련된 종목군들이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면 중간에 한번 눌림이 나올 것이고 2차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솔루스까지만 한정을 해서 일단은 보는 게 맞다로 정리를 할까요? SKC까지도 넓혀서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기판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물론 이 회사는 사업 다각화가 너무 많이 되어 있다 네. 보니까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그로 집중이 되는 모습은 좀 둔화되긴 하지만 아마 같이 연동돼서 좀 추격 매수는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이슈 있으니까 봐야겠죠. 이쪽에 본부장의 포스코홀딩스 봐주세요. 다시 리튬 광산 지분 확보 이슈가 나왔는데 이 리튬 키워드로 더욱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부진했다가 오늘 길게 만들어낸 뉴스 그리고 양봉에 기대를 해도 될까요? 네, 저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그 2차 전지 랠리 나왔을 때 많은 분들께서 좀 매수를 하셨다가 네. 지금도 고생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일단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리튬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지금 리튬 확보를 위해서 뭐 1조 2천억을 투자하겠다. 1조를 투자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결국에는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이 광물 쪽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가 그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관세를 많이 부과한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크진 않아요. 네. 중국이 엄청나게 비싸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구조적으로 방향성으로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배제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해서 배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리튬 쪽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약간 가치 투자의 느낌으로 보시면 저는 매력적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인트까지 언급해 주셨고요. 저희가 오늘 화학 섹터에서 눈에 띄는 쪽이 많아서 넓혀서 이쪽 종목군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이지은 대표님, 오늘 장 초반부터 대한유화도 급등, 그리고 아직 실적 확인하지 않은 롯데케미칼도 강세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오늘 4시에 IR 예정이 되어 있긴 한데요. 실적 확인한 대한유화, 그리고 롯데케미칼까지 화학에서 최근에 급등하면서 분위기 변화가 좀 뚜렷하게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 흐름 어떻게 보면 맞을까요? 일단 대한유화가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점, 그래서 업황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 들어서 좀 나와줬는데 여기서 트리거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좀 주목도가 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일단 대한유화의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다른 섹터 종목들까지도 좀 끌고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도 또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이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 석유화학 쪽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발벗고 나선다는 이슈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 업황에 대해서 지금 4년 정도 센티도 안 좋고 업황 자체도 안 좋았는데 얼마 전에 바닥을 찍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여기에 실적까지 개선해주는 기업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런 업황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실적 개선 효과도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시장 분위기 때문에 더 이런 부분들이 부각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오늘 전력, 변압기, 그리고 로봇 이런 종목군들 그동안 시세를 이어갔던 종목군들이 약간 약세를 보이면서 소외가 됐었던 쪽까지도 같이 수급이 좀 연동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의 이 흐름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관련된 기업들이 거래량이 꽤 실린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시세 흐름이 단기적으로 끝나기보다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너무나도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중장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확신이 또 생기는 하루의 흐름이 아닌가.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 열어두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역시 그래도 조금 길게 보기는 해야겠네요. 석화 쪽의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저희 포인트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비에 대해서는 핵심을 게임에 두려고 합니다. NC소프트의 컨콜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오늘 펄어비스도 시장 예상 깨고 흑전, 여기에다가 매번 붉은 사막 지연 여기에 조금 주가 흘러내렸는데 더 이상의 지연은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마침 내일이 지스타 이벤트거든요. 이재규 본부장의 스토리가 형성이 되고 있고 항상 힘들었던 이 실적 시즌을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추세, 모멘텀 더 봐도 되는 시점 오늘일까요? 네, 일단 NC소프트라든지 펄어비스 같이 지금 주가가 많이 돌아서 있는 정배열로 돌아서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도 들어서 모든 섹터를 통틀어서 가장 못 올라온 섹터가 게임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말에 자금이 좀 돈다라고 한다면 선순환 관점으로 이제 게임주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벤트도 있죠. 하지만 대다수의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붙었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대체적으로 신작 발표 이후에는 주가가 꺾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속성이 나올지 여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기술적으로는 오늘 많이 올라오고 있는 뭐 NC소프트라든지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올 수 있다라는 가장 큰 명분은 그동안 많이 못 올라왔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다른 상대적으로 이제 메리트가 높아야지 게임주를 매매를 하는 겁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업종들보다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높다거나 앞으로 업황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지 않는다면
뭐 좋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조선보다 메리트가 높을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트레이딩 영역에 있군요. 그러면 최근에 변동성이 이 소비 섹터 내에서 엔터와 화장품 커지고 있는데 여전히 트레이딩 구간일지 아니면 바닥 다지기에도 시선 도도되는지 이지은 대표님 점검해 주세요. 여기 좀 어렵습니다. 엔터, 화장품 오늘 일단 반등 주고 있는 쪽이 많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선으로 봐야 돼요?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은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대세적으로 완전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보기에는 살짝 무리는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는 게 지금 바닥권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그동안 주도 섹터가 쉬어갔을 때 바닥권에서 시세를 이어가는 쪽이 앞으로 좀 더 강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화장품과 엔터주들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앞서서 다뤘던 쪽의 종목군들보다는 확실히 힘이 좀 약하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ODM, OEM 쪽 기대가 상당히 많았는데 코스맥스가 안타까운 실적을 좀 보여줬다라는 점, 그리고 브랜드사에서 또 달바글로벌이 실적이 좀 미끄러졌다라는 점, 이래서 이 안에서도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도 있지만 실적이 희비가 엇갈리면서 아직까지는 실적이 가시화되게 다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은 아니구나라고 좀 시장은 받아들인 것 같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안 좋을 거를 알았지만 이번에 생각보다 실적이 더 미끄러지면서 이제 시장이 다음 분기 좋을 거 알고 이제 돌아오는 왕의 귀한 BTS가 돌아오긴 하지만 급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섹터 자체가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긴 하겠지만 시장에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접근하실 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급하게 보기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각 자체를 좀 넓게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결국은 필요하다라는 쪽의 조언이 오늘 좀 많이 나오네요. 여기서는 마지막 키워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상법 개정안의 속도가 나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섹터 이야기를 주 초반에 했습니다. 자, 더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일단은 증권주 중심의 흐름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재규 본부장님, 삼성증권이 오늘 호실적으로 움직인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금융섹터가 다시 반도체 쓰니까 정책 드라이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에 무게를 가지고 이 금융 포함한 섹터를 보는 게 조금 더 전략적으로 맞는 선택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 쪽은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안정성을 어느 정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배당을 줄 수 있는 기업들, 혹시나 경기가 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업종군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까지 저는 전부 다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험주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요즘에 많이 하고 다니는데 손해보험과 관련돼서 지금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가 흐름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제도가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향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주주 환원에 관한 모멘텀과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2026년도에 호황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하면 손해보험 쪽 같은 경우도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주는 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 때 만약에 포트폴리오로 구성한다면 저는 금융주를 20%에서 30% 정도는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책을 보기 때문에 이쪽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고배당에 대한 매력, 시즌성까지 언급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게요. 오랜만에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17% 현재 강세 나타내면서 가상자산 키워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봐도 될까 이게 궁금해요. 금융당국이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2단계 입법 준비 중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연말까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저희가 가상자산, STO 이야기 많이 하게 될까요? 네, 충분히 관심도는 일정이 또 생겼기 때문에 네. 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계속 시장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네. 좀 드렸는데요.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만약에 주도 섹터 쪽으로의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 탄력도가 조금은 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나왔고 그리고 시장에서 원래 있었던 모멘텀이긴 하지만 한동안 관심도가 줄어들었었죠. 근데 다시 재부각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탄력적으로 지속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좀 좋은 소식이 나왔다라고는 보지만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만약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는 지금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쪽 시장 자체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일정이 끝나고 나서도 충분히 기회는 계속적으로 줄 수 있는 기업들의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진입을 해야 된다. 지금 당장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라는 사인으로 보기에는 저는 좀 길게 보셔도 괜찮은 섹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뭐 핑거라든지 유라클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 나오지만 기존의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다날 같은 경우에도 최근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시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탄력도 자체가 장기적으로 이제 시장을 또 휘어잡을 것이라고 보기엔 오늘 하루 흐름만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수급적인 요인들을 좀 잘 활용한다고 한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이쪽 시장 자체를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더 상승이 2, 3일 정도 지속성을 가지고 가는지 그리고 거래량적인 부분들 이런 것도 판단을 하셔서 분할 매도 대응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조언까지 오늘 꼼꼼하게 받아봤습니다. 자, 5개 키워드 알아봤고요. 오늘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은 대표,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